네, 기적의 준비, 그리고 조식 호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이, 네, 우리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전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기적을 만들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그 일을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치매가 낫는다. 파킨슨 환자가 돼. 보통 아이가 영재가 돼. 발달장애가 정말 정상이 돼. 이런 말들은 처음에도 제가 상당히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는 이걸 한 10년 정도 하면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기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뇌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뇌가 여러분도 다 뇌가 있고 사람마다 다 뇌가 있기 때문에 그 뇌의 능력을 끌어올리면 무한한 가능성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만났을 경우에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준비는 첫 번째 마음가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음가짐.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목표는 내가 소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을 달성할 건지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의지를 가져야죠. 소망을 달성할 의도와 의지가 또 중요하고요. 그 의지를 계속 반복하고 우리가 되뇌이고 할 때 그게 바로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적의 준비. 첫 번째는 소망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책 이름이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책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고 몸 안의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떤 병에도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병을 다스리는 네 가지 보물에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긍정적 마음을 갖고 올바른 길을 찾은 뒤 그 길로 나아가라 권합니다. 첫 번째, 이 책 제목처럼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것은 나를 먼저 믿고 내 몸을 믿고 내 뇌를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에 대한 긍정적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긍정적 마음을 갖고 모든 병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 예, 그 소망이 있었다. 거기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고요. 특히 여기 써 있는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 간이 80%가 손상되어도 8주면 재생되고 면역계인 과립구가 3일, 혈액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는 120일, 18개월이면 인체의 구성 요소가 98% 변하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한 재생력과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재생력과 자연 치유력.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에 있는 뇌도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믿고 면역력을 강화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나고야의 이즈미해입니다. 생명의 샘물이라는 모임인데요.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 포기한 암 환자들 모임입니다. 3분의 1이 초기 암 환우고요. 3분의 2는 암 환우, 말기고요. 말기 암 환우의 뭐 대부분은 이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죠. 치료를 의사들이 포기하고 이제 집에서
마지막까지 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생존율 95%의 놀라운 치유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 나고야에 있는데 이제 일본 내 가장 큰 아마노 모임이 됐죠. 여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딱 세 가지입니다. 네. 딱 세 가지는 마음을 다스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 이게 뭐냐? 첫 번째, 마음 개선입니다. 두 번째가 식사 개선. 세 번째가 운동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니까 암이 낫는 거죠. 바로 한 달 뒤면 죽는다. 두 달 뒤면 죽는다. 세 달 뒤면 죽는다. 이런 말을 들었던 분들이 어떻게 10년 이상 생존율을 95% 정의적인 기록을 세우냐는 것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 얘기합니다. 암을 극복하는 일의 60%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킨슨을 이기고 싶어요? 마음부터 먹으셔야 돼요. 그럼 60%가 끝납니다. 치매 60%. 우리 아이 자폐아 고치는 거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네. 이지미의 사고 전환은 자신이 암 환자임을 자각하고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암은 나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이루었으며 의사나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주도적이고 자연 치유력의 증강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미 채식을 철저히 실시하였고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하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였고 개인의 특성을 중시하여 치유에 임하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암이 됐는데 그러면 뇌 질환도 가능할까에 대한 답이 바로 뉴로피드백입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우리 자가 뇌조절 파나톡스에서 하고 있는 뉴로피드백은 나 자신을 믿고 자기의 뇌를 믿고 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뉴로제네시스 뇌 신경세포 재생산과 뇌 가소성을 믿고 자신의 무한한 힘을 이해하고 깨우는 훈련이라 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훈련이 바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되겠습니다. 마음먹기에 대한 것 한 두 가지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앨런 랭어 교수입니다. 청소부 84명 실험을 합니다. 뱃살이 나와 있고 고혈압이고 과체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A팀과 B팀으로 나눕니다. A팀에게는 이 청소는 살을 빼는 운동 효과가 있다. 침대 시트는 15분에 40칼로리, 청소기 돌리는 15분은 50칼로리. 그래서 하루에 평균 2시간 30분 운동하는 것과 같다. 아주 좋은 운동이다 얘기합니다. 하루 권장 운동량이 30분인데 여러분들은 2시간 반 동안 운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A팀이 있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B팀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A팀은 청소부 1개월 후 모두 체중, 체지방, 허리 둘레가 줄었습니다. 혈압도 10으로 내려갔고요. 일상생활은 변화가 없었고요. 평소 생활대로 했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생각이었습니다. 청소 효과에 대해 듣지 않은 다른 호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을 좋은 운동이라고 바꾸자 만성병이 저절로 낫는 거죠. 즉 생각이 바뀌면 실제로 몸이 변한다는 겁니다. 79년도에 시간을 돌려봐 하버드대에서 놀라운 실험을 합니다. 앨런 랭어 교수는 우리의 긍정적 마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건강이 긍정적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79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통해 극찬을 받았던 그는 40년이 넘도록 마음 챙김이 지닌 위력을 연구해 긍정심리학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죠. 네. 어떤 실험이었냐? 하버드대학교에서 시간 돌리기 실험을 하는데
6박 7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찬 눈을 보내세요. 그래서 70대 80세 고령자 대상 별장에서 일주일 실험을 합니다. 제대로 걷기 힘드신 분, 기력이 없어서 가족에게 의지하던 분들이 오셨죠. 20년 전 일반 가정을 완벽히 재현했습니다. 흑백 TV, 당시 뉴스, 스포츠 경기, 인기쇼, 라디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비웃었던 이분들이 점점 매일매일 20년 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스워 보이는 연구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우습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한 8명 노인들 모두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등이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향상이 돼버렸습니다. 서서히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참가자 전원 건강지수가 20년 젊어졌습니다. 꾸부정한 허리가 펴지고요. 시력과 청력이 좋아졌습니다. 관절이 유연해지고 관절염이 호전됐죠. 근력과 혈압이 개선됐습니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요. 얼굴 주름이 펴지고 허리가 꼿꼿하게 지팡이도 버려버렸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뇌파 훈련하면 시력이 좋아집니까? 뇌파 훈련하면 난청, 이명이 좋아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지 않아도 좋아져요. 혈압약을 먹어야 합니까? 얼굴 주름, 화장품 발라야 합니까? 아니요. 내 몸이 최고의 의사기 때문에 혈압 개선시킬 수 있고요. 얼굴 주름도 펴집니다. 79년도에 다 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화장품 하시는 분들, 약사분들, 의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라는 것. 그리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몸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중에 정신신경 면역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는 실험.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몸의 시계까지 되돌려 며칠 만에 젊어진다는 기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마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렸고요. 2010년에 영국 BBC에서 더 영스 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랭어 교수를 초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뇌혈중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온 팔순의 여배우가 휠체어를 버리고 혼자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원로 방송인도 무대에서 탭댄스를 추었죠. 마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2013년 똑같이 했습니다. EBS 황혼의 반란이었습니다. 왕년 스타 5명 모두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86세 할머니는 성형수술한 것 같은 결과로 의사들이 놀래버렸고요. 혈압이 낮고 근육량이 적었던 그녀는 일주일 만에 혈압이 정상, 근육도도 0.4kg 증가했죠. 하체에 힘이 생기고 시력이 0.4에서 0.8로 좋아지고 가장 좋아진 것은 뇌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학습 능력이나 시각적 학습 능력, 언어 유창성, 전두엽 관리 기능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유연성 엄청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돌리면 몸의 시계도 돌려진다는 거죠. 기적이죠. 남들이 보면 기적이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뉴로 하모니로 많은 분들에게 뉴로 피드백 훈련을 제대로 시킬 경우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게 될 건데요. 그 기적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1시간 뉴로하모니 적용법, 호흡, 뇌이완, 집중력, 기억력, 주의력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 뇌건강 1, 2단계 성장 호르몬 밸런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뉴로는 신경, 피드백은 바이오 피드백, 신경 신호를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신경 신호를 뇌한테 알려주면 뇌는 그 신경 신호와 비슷한 적응하기 위해서 그 신경 신호를 만든다는 거죠. 바이오 피드백이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나 자율신경계 신호를 피검자에게 피드백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체온, 근전도, 심박수, 심전도 등이죠. 인체 항상성은 뇌와 인체 간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조절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 생리적 기능들을 일정한 상태로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체온 같은 것이 항상 유지돼야죠. 그럼 뉴로 피드백은 뭐냐? 뇌파를 피검자에게 피드백해서 스스로 특정 뇌파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신경망을 발달시켜 뇌 자신의 항상성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전도 피드백입니다. 근전도 바이오 피드백. 요실금 치료를 하는데요. 항문 괄약근 근전도를 측정합니다. 피검자에게 항문을 조이도록 해서 괄약근을 수축시킨 상태에서 근전도를 측정합니다. 근전도가 증가하면 땡 소리를 내서 피검자에게 괄약근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했음을 알려줍니다.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 내지 않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괄약근을 수축하라고 하고 근전도를 측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면 괄약근을 잘 수축할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하고 점점 괄약근의 수축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요실금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 계속 뇌가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뉴로 피드백에 도입시켜 보겠습니다. 뇌파를 측정합니다. 문제성 뇌파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필요한 뇌파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냅니다. 알파파가 부족할까, SMR이 부족한지, 저베타가 부족한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알파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알파 훈련 모드 조건으로서 선택을 하고 주의력과 집중력, 예, 선택을 하지 않고 휴식 선택을 한 다음에 훈련을 하는 거죠. 조건에 부합되면 땡 소리를 내고 게임이 진행되고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검자는 땡 소리와 함께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뇌파가 조건에 부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만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피검자가 인지함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뇌파가 변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스스로 뇌파 조절이 가능해지고 뇌파에 따라 해당 신경망이 발달하여 뇌의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식 호흡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식, 고릴조, 네. 숨쉴식 해서 고르게 쉬어라, 고르게 호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식 호흡법. 호흡이 왜 중요한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뇌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약 2000리터입니다. 드럼통 10개 분량이죠. 145개의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피는 산소를 싣고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만약 뇌에 산소가 결핍되면 뇌기능 이상이 생기고요. 2, 3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돼도 뇌사가 시작됩니다. 5분이 넘어가면 뇌세포가 전멸해 생명이 끝납니다. 뇌의 산소가 약간만 부족해져도 한 달에 7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 결과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산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두통입니다. 그래서 두통과 치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독일 의학자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것은 우리 30개 넘는 세포들이 산소를 먹고 살아가는데 산소가 결핍되면 세포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예. 산소가 없을 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런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조건 두 가지를 알아내는데요. 몸이 산성일 때, 다른 하나는 산소가 부족할 때였습니다.
인간의 건강한 세포를 떼어내 산소를 제거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정상세포가 돌연변을 일으켜 암세포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로 31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단백질을 갈취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암학자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고 따라서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암세포가 억제된다. 또 아더가이터현 전 미시피 주대 종신 교수인데요. 이분이 얘기한 것은 모든 만성 통증, 각종 고통과 질병은 인체 세포에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산소가 20세 때는 우리가 심폐기능이 좋아서 숨을 들이마셔도 아무 문제 없이 산소가 잘 전달되는데 40세 이후에는 심폐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25%밖에 25% 감소하게 되고 60세 이후가 되면 무려 50%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60세 이후가 되면은 산소가 5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처럼 암세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숨을 쉬어도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 산소를 훨씬 적게 받아들입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몸의 변화는 보약이나 영양제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산소를 보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통,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뇌 산소가 대량 소모돼서 두통이 생기게 되고요. 암세포 성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내장 비만 촉진, 지방을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하고요. 기억력, 집중력 저하,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만성 피로, 에너지원의 90%가 산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면서 행복감이 저하되죠. 근데 이 산소의 호흡 문제는 코로 해야지 입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입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연구한 분이 계신데 스탠퍼드 대학 호과학 네, 제임스 네스터입니다. 네,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240시간 동안 입으로만 호흡합니다.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수치가 급상승했고 코 속 디프테리아균이 증가했고 혈압이 치솟았고 심박수 변동성이 곤두박질쳤습니다. 심박수 변동성의 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체내 적응 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인구 40%가 만성 코막힘으로 고생하고 현실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성 이포흡은 전적으로 비정상이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는 코와 폐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코는 입과 달리 코의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공기를 필터링 해주기 때문에 1차 보호막이 되어 습도를 조절하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입은 그냥 들어가게 되죠. 호흡 훈련 안내할 때 처음에는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갑니다. 늘려가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3초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3초 호흡이 쉬워지면 4초로, 4초 호흡이 쉬워지면 5초로 가시면 됩니다. 이미 호흡이 짧아져서 길게 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능한 만큼 조금씩 천천히 느리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지럽거나 숨이 차지 않는 선에서 점점 늘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책 제목이 코 호흡을 해야 몸이 젊어진다. 무심코 하는 이 호흡이 10년을 늙게 만든다. 네, 무서운 책이네요. 네, 호흡 방법 보겠습니다. 조식 호흡 방법.
우리가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 공이 움직이죠. 공이 올라갈 때 들이마시는 분도 있고 공이 올라갈 때 내쉬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3초 들이쉬고 3초 내쉽니다. 코로만 호흡합니다.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고르고 깊이 끌어지지 않게 호흡을 합니다. 가득 마시거나 완전히 내쉬지 않습니다. 아랫배를 임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어깨와 가슴, 배 긴장을 풀고 몸은 편안하게 하고 허리를 너무 곧게 펴지 않습니다. 온도계가 오르내리는 것에 맞춰서 호흡을 합니다. 네, 이건 공이고요. 네, 우리 일반 제품 노트북에는 온도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이 올라가면 보통 들이마시고 내려가면 내쉬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3초마다 나는 소리와 1초마다 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예, 왼쪽에 여기 있는데 이제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예, 부드럽게 고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워지면 4초 올리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온도계죠. 네, 이건 노트북용이고요. 네, 이거는 안드로이드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1분에 15에서 20회, 한 호흡의 길이가 3초, 네, 들숨 길이가 1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호흡 길이를 3초 들숨, 3초 날숨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또 호흡이 길어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 조식 호흡의 효과는 뇌가 피곤하거나 노화된 경우에는 졸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주의 집중이 높아져 학습이나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뇌파는 기초율동이 분명해지고 자파가 사라지고요. 서파와 고베타파가 사라집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세타파 상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호흡법의 또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든 하시면 됩니다. 저희 파나톡스 뇌파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시면서 아무 때나 좀 공기 좋은 곳에서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셔도 됩니다. 네. 뇌파 측정기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호흡 훈련의 목표는 이런 훈련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고를 쪼, 숨 쉴 씩해서 숨을 고르게 쉬어라. 네. 호흡 능력과 네, 건강과 수명. 예, 호흡 능력이 건강과 수명의 척도다. 호흡이 건강과 장수의 열쇠라는 증거는 수탁이 많습니다. 특히 폐활량은 수명과 큰 연관이 있는데 이 프레이밍햄 연구에서 폐가 작아지고 효율이 떨어질수록 연구 대상자는 더 빨리 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폐가 더 크다는 것은 수명이 더 길다는 뜻이고요. 노화가 진행되면 폐는 쇠퇴일로를 걷는데 갈비뼈가 점차 안쪽으로 붕괴하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근섬유가 약해지면서 30세에서 50세 약 12% 폐활량이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더 세게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 훈련, 나이가 40 이상이면 무조건 호흡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하십시오. 맑은 산소가 호흡 훈련할 때 맑은 산소가 당신의 뇌와 세포에 들어가서 우리 뇌와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상상을 쭉 하면서 호흡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흡 훈련 마쳤고요. 이제 뇌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흡 훈련은 우리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뇌가 먹는 거, 뇌가 먹는 게 딱 두 개였죠. 산소와 포도당. 그래서 산소를 딱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뇌를 이완시켜야 하는데
뇌를 이완시키는 것,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멍 때리는 겁니다.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도움이 되냐? 뇌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뇌 청소? 뇌 청소가 뭘까요? 아주 쓸데없는 잡생각, 잡념, 네, 이런 것들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잡생각, 잡념들을 없애주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 꼭 필요한 신경망만 딱 연결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거나 그 다음에 어디 좀 쉬고 있을 때 뇌를 이완시킬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뇌이완 훈련은 안드로이드 버전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일반 상품에는 그다음 그 윈도우 상품, 노트북 상품에는 이렇게 네 개가 있고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죠. 프린트에는 총 일곱 개가 있습니다. 뇌이완 하는 방법.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땡 소리를 듣습니다. 잘하겠다는 생각 없이 프로그램에 뇌를 맡깁니다. 훈련 효과. 뇌의 전체적인 신경망을 발달시키고 뇌의 탄력성을 높입니다. 뇌의 탄력성을 높인다는 것은 뇌의 가소성, 탄력성이 있어야만 뇌의 신경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뉴로피드백 기본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호흡과 뇌이완은 무조건 하고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겁니다. 주의 산만이나 ADD, ADHD, 자폐, 지체아 등의 경우 뇌 탄력성이 낮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이완 훈련을 하면 좋아지는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합니다. 내측 전두엽, 후측 대상폐질, 설전부 이쪽이고요.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쉬고 있을 때 더 활성화되는 뇌 부위. 네.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릴 때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념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 중 하나인 뇌는 기본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입니다. 기억, 자기반성, 상상력 등 과정과 관련이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 솔루션과 관련된 순간적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이걸 발견한 분이 미국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가 연구했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컴퓨터 용어인데요.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는 상태. 이때 이쪽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활성화되면 일본 도쿠 대학이나 코넬 대학에서 창의성이 향상된다. 네. 이런 결과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멍 때리기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떤 기능이 좋아지냐? 자아 성찰, 자전적 기억 등 자신과 관련된 정보 처리, 그다음 다른 사람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과거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통합하는 것, 미래 정신 시뮬레이션, 잠시적 시나리오, 미래 사건을 구상하는 것, 내부 정신 활동을 할 때 가장 활성화되지 않지만, 아니, 가장 활성화되지만 외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외부 환경이나 자극 역시 감지하게 됩니다. DMN의 기능, 아주 고차원적인 기능인데,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뇌를 청소한다. 쓸데없는 신경망을 없애버린다. 마음을 정화시킨다. 트라우마를 없앤다. 마음의 상처를 없애는 필수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 뇌이완 훈련할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땡땡 소리만 듣는 것이 훈련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뇌이완 훈련할 때는 이제 뇌파트 전기를 착용하고 해야 합니다. 네. 뇌이완 훈련을 해야 하는데 멍 때리는 게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멍 때리는 것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빈 공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빈 공간이요?
아주 넓은 들판, 텅 빈 하늘, 지평선이 보이는 바다. 그냥 그 상상하면서 멍 때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뇌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하는 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 뉴로하모니로 임상을 한 논문입니다. 동아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뉴로피드백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했을 때 사용한 제품은 파나톡스 한국정신과학연구소의 투채널 뉴로하모니였고요. 뉴로하모니로 이 훈련했을 때 창의성 증진이 되었다. 네. 특히 뉴로피드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창의성을 증진시켰으며 특히 창의성의 하위 영역 중 융통성을 증진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네. 따라서 뉴로피드 훈련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결과 논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찾았냐? 2025년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가 창의성과 포용성입니다. 창의성 어떻게 올려야 합니까? 창의적인 뇌를 어떻게 만들어요? 창의성 증진을 할 수 있는 뇌를 먼저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이 뉴로하모니, 예, 뇌파 훈련하셔서 같이 창의성 증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으로 가겠습니다. 네, 호흡 훈련하고 뇌이완 훈련을 받습니다. 호흡 훈련은 조식 호흡법, 뇌이완 훈련은 이때부터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멍 때리는 훈련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주의, 집중, 기억력 훈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다음에 기억, 그다음에 집중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인지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저희가 뇌파 훈련, 아니 뇌파를 볼 때 인지할 때 이런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뇌과학에서 인지 활동은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외부로부터 입수된 정보는 대뇌피질의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통해 기억의 과정을 거쳐 신경세포에 저장되거나 인출된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입수된 정보, 예, 외부로부터 입수된 정보, 요게 기억의 과정을 거쳐서 저장, 다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부터 보겠습니다. 주의력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전환의 정신적인 능력으로서 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일입니다. 신경심리학 관점에서 주의력은 현재 경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적 능력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네,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가 나오냐면 주로 이렇게 선택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선택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ADD, ADHD 네, 이런 내용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의력의 4단계 첫 번째 각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속주의로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선택 중요한 정보에 집중해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 선택한 것들을 분할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분류. 이렇게 네 가지가 주의력의 과정이라고 했고요. 주의력은 뇌의 두정엽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훈련시키는 훈련 방법,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력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주의력 훈련에서는 브레인 몰이라는 그 여기 선물상자 드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아이도 있고 폭탄을 든 아이도 있습니다. 예, 두더지 잡기 형태인데요. 선물 상자 든 애들을 때리는 거죠. 이걸 1차적으로 먼저 때리고 2차적으로는 이 선물 든 상자 애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 보통 두더지를 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을 들고 있는 두더지는 때리지 말아야죠. 이 브레인몰 뇌파 훈련은 순발력, 주의력, 지구력을 강화시켜주고 뇌의 전두엽 발달과 전압, 연두 연합력, 운동피질, 기저해, 손해 등의 기능 향상을 이끕니다. 1단계 프로그램이 있고요. 2단계에 들어가면은 1단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주의력 훈련에 들어가고요. 주의력 훈련을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물 상자 같은 애들 때리면은 10점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25점이 됐죠. 10점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이런 일반 애 때리면 5점만 올라갑니다. 그렇죠? 얘를 때렸을 경우에는 점수가 마이너스 10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주의력 훈련 받고요. 어, 그다음 2단계 주의력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는 휴식,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훈련 모드가 사라지고요. 2단계로 들어가서 코그 상태, 코그의 프로그램을 이제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 임계값, 뇌파 조절 기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이렇게 뇌파를 이제 뇌파를 분석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좋은 뇌파를 끌어올리고 나쁜 뇌파는 줄여가는 강화 억제의 그 뇌파 조절 기법을 씁니다. 강화 억제에 대한 기준값을 자동으로 뇌파를 조절해주는 기법으로 임계값 자동 뇌파 조절 기법이라고 하고요. 1분을, 1초를 250번, 256번이죠. 256번 특정 분석해서 훈련한 사람의 뇌파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더 높은 수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훈련자가 따로 훈련 설정을 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훈련해도 지속적으로 뇌가 발달이 됩니다. 2단계 코고 트레이닝부터 이런 뇌파 조절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집중력 프로그램에는 D2가 있습니다. D2. 영어 A, B, C, D 할 때 D고요. 점이 두 개 있으면은 2에서 D2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향 선택적 주의력이 있고 또 하나는 분산 선택적 주의력이 있습니다. 네. D2 1단계가 있고 D2 2단계가 있습니다. D2 2단계 중에서 D2 1단계 먼저 보고 D2 2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2 1단계 1단계는 방향 선택형 주의력입니다. 방향 선택. 이쪽에서 왼쪽을 가리켰을 때 왼쪽에 있는 박스에서 D하고 점이 두 개가 이게 D2죠.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면은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에서 D하고 점이 두 개 나온다. 점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 동그란 점이 두 개 맞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방향 선택형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가르치는지 보죠. 아이고. 네. 보시면 D1이고요. 화살표 가르치죠? 네, 오른쪽에 D2 맞고 Q죠.
D2 맞고, D2 맞고, D2 맞고, D2 맞고, 예, P죠. 이거는 맞고, 네. 이해되시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D2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1초마다 풀 수도 있고, 문제를 2초마다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D2죠. D2의 2단계. 이거는 분산 선택형입니다. 분산 선택형. 보겠습니다. 네, D2 들어갑니다. 네, 4 곱하기 4로 바꾸겠습니다. 4 곱하기 4는 4, 4개, 4개. 이거 보는 거죠. 4 곱하기 4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걸 빨리 찾는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것과 네, 이것과 똑같은 것을 여기서 빨리 찾는 겁니다. 네. 이제 4 곱하기 4가 쉬워지면 이제 단계를 올려야죠. 예. 6 곱하기 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은 것을 빨리 오른쪽에서 찾는 겁니다. 네. D하고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찾는 겁니다.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네. P하고 점 두 개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6 곱하기 6도 쉬워진다. 그러면은 8 곱하기 8. 8 곱하기 8도 쉬워진다면 10 곱하기 10. 그냥 시간상 10 곱하기 10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있는 B하고 점 두 개. 네. 요거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 네. 포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4 곱하기 4를 쭉 하다가 6 곱하기 6으로 가게 되면 약간 어려운데 6 곱하기 6을 계속 쭉 하게 되면 4 곱하기 4랑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끝나는 시간이 똑같아져요.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독할 때 큰 힘이 돼요. 책의 한 문단이 통째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해보십시오, 여러분. 수능 언어 영역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책을 빨리, 문서를 빨리 봐야 할 친구들은 D2, 2단계 이쪽 가면은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억력 훈련입니다. 네. 기억력 훈련은, 요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자. 네. 요 프로그램인데요. 기억력 훈련. 행성이 나옵니다. 행성이 두 개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암기했다가 나온 대로 요 밑에를 클릭해서 나온 걸 클릭해서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두 개의 행성이 순차적으로 나오면 이것을 외워서 그 순서대로 행성 배열파에서 맞춥니다. 맞추는 맞추면 나오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9개 다 맞추면 2단계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도 두 개부터 해서 점점 늘려가서 9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단계가 나오게 되죠. 네. 작업 기억력 향상시키고 전 전두엽의 해마, 복합체 영역이 발달이 됩니다. 학습이나 언어 능력, 수학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차 목표를 우리 1단계
행성 기억력 1단계를 9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처음부터 9개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네, 이번 달에는 뭐 5개, 다음 달은 6개, 다음 달은 7개 해서 9개 깨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행성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용이에요. 네. 그래서 행성이 이제 시작하면 이제 2개가 나오죠. 예. 그럼 2개를 찾아서 나온 것을 여기다 클릭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3개 나왔죠? 그럼 나온 거를 순서대로 클릭을 해서 예, 이거 하면 틀리는 거고 틀리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럼 4개가 나옵니다. 둘, 셋, 넷. 이걸 다시 머릿속에 순서대로 기억했다가 나온 대로 순서대로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보통 4개, 5개 하시던 분들이 3개월 정도 하시면 7개, 8개는 다 가십니다. 네. 기억력이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억력 좋아지는 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기억력 좋아지는 디지털 뇌파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있고 또 두더지 기억력이 있습니다. 이 두더지 기억력은 행성 기억력은 이제 9개로 끝나는데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나오는 순서대로 기억했다가 두더지를 때려주는 거죠.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뭐 20개, 3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잘하시는 분들은 10개 정도 넘어가면 잘하시는 분들이죠. 이 기억력이 끝나면 이제 2단계 호구 트레이닝의 엠팩 훈련이 있습니다. 이 엠팩 훈련은 이미 언론에서 천재 만드는 두뇌 훈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IQ 190 엠팩 트레이닝. 엠팩 트레이닝이 뭐냐? 전두엽 활성도를 증진시켜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이분이 이제 IQ 190이신 분인데 엠팩 훈련했다 이 얘기를 하죠. 예, 엠팩이 됐습니다. 엠팩. 네,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예, 데이브 아스프리 최강의 인생 이 책에서 엠팩 트레이닝을 얘기합니다. 네. 게임 체인저들의 법칙이 있는데 떻게 뇌를 바꿨는가에 대해서 엠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다. 처음에는 두뇌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지루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어쩌면 이상한 꿈을 꿀지는 모른다. 그러나 점차 테스트에 익숙하면 변화가 찾아온다. 발화 능력이 향상되고 읽은 내용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나아진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 경우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 수백만 명 앞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편안하게 연설할 정도가 되었다. 이 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 있냐면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는 지난날 절반의 작동 기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엠패 트레이닝을 하기 전과 한 후 엠팩 투행을 하니까 내가 지난날 이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두뇌의 램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볼 테니 기대해 좋다. 게다가 트레이닝 효과는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엠팩 훈련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변합니다, 진짜. 네. 엠팩 훈련.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예. 엠팩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알려주면, 음, n이 이제 넘버예요. 예, 백은, B는 이제, n 백할 때 B는 백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1, 2, 3, 4, 순서대로, 이게 순서예요. 6, 7, 8, 9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3백이잖아요. 3백. 세 번째 전 거와 같냐 다르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세모가 나왔고 두 번째에서 동그라미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에는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그럼 네 번째에는 뭐가 나와야 합니까? 세 번째 전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쵸? 1번과 똑같은 것. 세모가 나와야죠. 그러면 세모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다섯 번째 뭐가 나와야 합니까? 세 번째 전. 다섯 번째, 세 번째 전. 둘, 셋. 이게 나와야죠. 근데 세모 나왔어요. 그러면 X. 여섯 번째 뭐가 나야 합니까? 하나, 둘, 셋. 동그라미 나와야죠. 근데 네모 나왔어요. 네모인가요? 하여튼 X. 그럼 일곱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6, 5, 4. 세모 나와야죠. 근데 별이 나왔어. 그러면 X. 여덟 번째 뭐가 나와야 합니까? 3백.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거. 세모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5. 이거를 암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쭉. 지금 여기서 써놨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이거를 맞나 다르냐 나왔던 걸 계속 기억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 문제를 1초마다 풀 거냐, 2초마다 풀 거냐, 3초마다 풀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뇌파 훈련은 계속하면서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스백 1초 문제를 풀어버리면 거의 알파고 수준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야, 내가 진짜 옛날에 그런 모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도 이해 못하겠다. 진짜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시니까요. 쓰리백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집중하시고. 네, 네, 쓰리백입니다. 세모, 별, 세모. 그다음 뭐가 나와야죠? 세모 나와야죠. 오케이. 그다음 뭐 나와야죠? 별. 아니죠. 그다음 뭐 나와야죠? 네. 그다음 뭐 나와야죠? 네. 이렇게 맞죠? 점점 이렇게 맞춰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었을 거라 저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 내 영어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영어 단어 수가 4,200개입니다. 그 4,200개를 3개월에서 6개월 암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화 시켜서. 네. 그래서 단어 이미지 암기하고 반복 1, 2, 3단계를 하는데 반복 1, 2, 3단계가 게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단어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고요. 네, 속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요 브린트 관련 브린트가 뭐냐? 이렇게 또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1단계가 있고 저희가 2단계가 있고 3단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단계는 건강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2단계는 건강하신 분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인지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3단계는 뭐냐? 머리까지 좋으니까 여기서 특수 프로그램, 영어 단어 암기라든가 속도, 한 장 사진 찍어서 뇌에 넣는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1, 2, 3단계가 전부 들어간 프로그램을 저희가 브레인트라고 합니다. 브레인트. 브레인,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로 인간지능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요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뇌의 구조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뉴로피의 훈련은 단기적으로 점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도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하며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예전에 영국 택시 기사들이 택시 시험을 합격하기 전과 후에 해마 크기를 비교했는데 합격 후에 해마가 더 커졌습니다. 해마는 뇌 기억 저장소로 기억력이 향상되었다는 거죠. 이게 2cm 정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2cm 이 정도 아닙니까? 얼마나 커진 겁니까? 그래서 학습을 통해 해마가 성장하여 물리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뇌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중력. 예, 집중력 보겠습니다. 활쏘기. 네, 이 프로그램이죠. 땡 소리가 날 때 재빠르게 여기 있는 슈팅을 눌러주거나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바나 아니면은 그 단추, 마우스를 눌러서 화살을 발사해야 합니다. 예. 땡 소리가 안 날 때 누르면은 화살은 빗나갑니다. 속도도 잘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뇌파가 나와야만 또 정중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딱 나오니까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축두엽, 청각, 피지에서 들리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정엽의 감각 피질, 정보가 연합이 되는 곳이죠. 감각 피질로 가고 다시 명령을 받아야죠. 전두엽의 운동 피질이 발달이 되고 전두엽에서 눌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척추, 말초신경을 따라서 손가락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뇌파를 일정한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요.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발력을 높이고요. 지구력과 집중력이 약한 경우, 운동 기능이 떨어진 경우, 사지저림, 떨림, 마비, 파킨슨, 수전증 50개로 있는 분들 이 집중력 훈련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파리에서 사격 선수들이 뉴로 피드백을 했죠. 스포츠 과학 첨단 장비를 투입해 두뇌의 각성을 이끄는 뉴로 피드백이나 권총 타이밍 훈련을 지원했다. 그 결과 탑 10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격이 금메달 3개, 은 3개로 메달 레이스를 견인했다. 뭘로요? 뉴로 피드백으로. 여러분, 뇌파 훈련으로 집중력 강화. 양궁 선수들은 이미 뉴로 피드백으로 금메달 땄다. 여러분, 자녀분들도 금메달 따야지 않나요? 그 금메달이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인생의 금메달이겠죠. 네. 훈련 사례. 이분이신데 문정현이라는 그 선생님이셨어요. 예. 알파고가 됐다는. 네, 네. 알파고를 만들었다. 30대 초반이셨는데 좀 그 교사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센터에 와서 훈련했습니다. 어려운 문학책도 2번 정도만 읽으면 저절로 두세 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슬슬 읽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인문학 모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빨리 읽고도 자연스럽게 토론할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뭔가 자료를 빨리 처리하거나 정리한 일이 있으면 상사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예전 인문학 인재양성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알파고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혁명과 같았다. 어떤 혁명적 변화가 올지 마음이 설레고 있다. 예.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이런 거 못 느끼죠. 하면 혁명. 네. 속독입니다, 여러분. 네. 한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뇌에다 넣는 거예요. 네. 이런 속독 프로그램도 올 봄에 나옵니다. 네. 예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번 시간에 뉴로 피드백, 뉴로 하모니가 어떻게 뇌를 바꾸는가에 대해서 원리를 배웠을 겁니다. 작업을 같이 하면서 뇌파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뇌의 부위별 기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신경망의 형성, 신경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로상인의 세포들끼리 해당 작업을 할 때 동시에 발화하면서 뇌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기능을 발달시키다. 예. 그래서 그 기능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서 그 신경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죠. 예. 그럼 어느 신경망이 발달이 되냐? 예, 정리를 한번 해봐야죠. 그 다음, 뇌파 조절입니다.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두엽이 뇌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두엽 훈련만으로 뇌의 구석구석 전체 훈련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조시코 예. 호흡 훈련했을 때 어느 부분이 효과가 많냐 했을 때 조식 호흡은 주로 뇌, 뇌 전체죠. 예. 뇌 전체. 한번 지워보고 하겠습니다. 호흡 훈련은 뇌 전체, 특히 전두엽과 변연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두엽이 주의 사고, 감정 조절 관련이 있고 변연기는 감정 기억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식 호흡을 통해서 이들 부위에 혈류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심리적 안정감과 이완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뇌 이완 훈련입니다. 뇌 이완 훈련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 신경망이 발달하고요. 뇌 탄력성을 높이게 됩니다. 신경 가소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측 전 전두엽과 후측 대상 피질, 설전부가 발달이 됩니다. 그럼 내측 전 전두엽, 전두엽에서 하는 것은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고요. 자아인식, 미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창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측 대상 피지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시각적 공간인식 담당하고 주의 집중 및 공간적 기억 관련이 있으며 물체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설전부는 감정,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된 네, 처리를 하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감정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을 하게 되면 뇌 어느 부위가 좋아지냐? 측두엽 청각 피질, 그 다음 두정엽 감각 피질, 그 다음 전두엽 운동 피질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억력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을 하게 되면 전두엽이 좋아지고요. 해마, 예, 기억 형성 학습, 예, 이쪽과 관련된 부위가 좋아지고요. 전두엽과 해마 복합체의 통합이 된다. 이 두 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두엽이 해마에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경험, 현재 상황을 결합해서 미래 행동을 계획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거죠. 해마의 기억 형성 과정은 전두엽의 고차원적 사고와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전두엽은 해마의 기억 횟수 관련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의력 훈련입니다. 주의력 훈련은 전두엽, 그 다음에 전두연합령, 운동 피질, 기저해, 손해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쪽 부위가 발달이 됩니다. 네. 하버드대학교 집중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되었냐?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대
교육 전문가 3명이 3년 동안 하버드 학생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ME 모델인데요. 무아증에 빠지는 사고 체계. 그래서 5가지인데 첫 번째가 감정, 두 번째가 효율,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방해요소 제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뉴로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학생 수백 명 인터뷰 공통점이 뭡니까? 뉴로 피드백. 하버드 학생들은 뉴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뉴로 피드백을 시켜야죠. 네. 그래서 감정 관리 잘하게 하고 시간 관리 잘하게 하고 에너지 관리 잘하게 하고 방해요소 관리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잘. 그쵸? 시간 관리 잘 안 되고 감정 관리 잘 안 돼요. 이게 뭐와 뭐가 일치하지 못하느냐? 마음과 뇌가 일치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과 뇌를 일치시키려면 뭘 해라? 뉴로 피드백을 하면 감정 관리 잘하고 시간 관리 잘하고 에너지 관리 잘하고 방해요소 관리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마음과 뇌를 일치시켜 버린다. 원하는 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미지 테라피, 최면요법, 그다음 뉴로 피드백을 결합한 훈련 방법, 프로그램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 내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제가 학습 분야 관련해서 영상을 3가지 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재교육, 그다음에 학원 쪽 교육 분야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